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영재교육원의 입학시험인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와 심층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늘어납니다. 올해는 의대 입시 광풍 때문인지 예전에 비해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일단 합격부터 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여러 군데의 영재교육원에 지원서를 접수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묻지마시게 원서 접수가 아이에게 꼭 도움이 될까요? 이에 오늘의 다이어리에서는 영재교육원의 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7가지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교육 영역과 프로그램입니다. 자녀가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그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수학, 과학, 발명, 소프트웨어, 예술 등 우리 아이에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지요.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전반적으로 두각을 보이는 아이라면 영역이 통합된 융합 수업을 하는 기관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누가 수업을 하는지입니다. 강사의 자격과 경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재교육은 일반 교육과는 다르게 심화된 내용과 고난도의 지도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강사들이 해당 분야에서 어떠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대학부설의 경우에는 실제 교수진들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대학원생이나 학부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개별화 교육의 제공 여부입니다. 영재교육은 아이의 개별적인 능력과 성향에 맞춘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이마다 발전 속도나 학습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프로젝트 수업과 멘토링의 비중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미 정해진 주제를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경우는 사실상 개별화 수업이 어렵습니다. 대신 과제 지도나 개인 연구와 같은 수업을 필수로 하면서 이를 지도하기 위한 멘토링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다면 이러한 수업들을 통해 개별화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영재교육원을 선택할 때에는 이러한 개별화 수업이 전체 수업 시수의 얼마만큼을 차지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 포인트는 교육 환경 및 시설입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도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편안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과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과학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영재교육원 내의 시설만 이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대학 내 실험실을 활용한 수업도 이루어지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설 영재교육원이 이러한 대학 내 실험실을 적극 활용하여 수업을 구성한다면 학습 환경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의 심화 수준도 상당하다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포인트는 교육기관의 평판과 후기입니다. 겉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다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보내고 있거나 이미 보냈던 다른 학부모님들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반응이나 피드백 등을 살펴보고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교육기관의 졸업생들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다른 부모들의 후기가 긍정적인지 알아보세요. 특히 영재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사회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피드백도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는 비용과 시간 관리입니다.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지역교육청 부설이나 일반 영재학급에 비해 많은 수업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의 정도가 수업의 질을 반드시 담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비용이 합리적인지, 그 비용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제공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아이의 스케줄입니다. 보통 긴 호흡의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영재교육원과 아이의 기본 스케줄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스케줄 과잉은 오히려 아이에게 역효과만 낳을 수 있으므로 아이의 일정을 맞출 수 있는지들을 정말 냉정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사회성 및 전인적 발달에 대한 관심입니다. 영재는 단순히 지적 능력만을 고려하여 판별하지 않습니다. 독특한 정서적 특성도 지적 능력 못지않게 중요하지요. 하지만 지적 능력만을 너무 강조할 경우 아이들에게 과도하게 학문적인 부분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회성과 같은 감정적인 발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영재교육원 교육과정 중 캠프, 상담, 체험활동 등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다양한 활동이나 경험을 제공하는지,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영재교육원에 합격한다는 것은 목표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합격만을 위해 달리기보다는 오늘 소개해드린 포인트들을 고려하여 아이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영재교육기관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재 다이어리의 송쌤이었습니다.